저를 묘사하는 단어 수학자, 호기심, 아빠, 교육자,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자리 좋아합니다. 저 되게 평범한데? 아닌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BS 의생명수학그룹 그리고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난 분은 물리학자셨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으로 세상을 읽는 분이셨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늘 교수님께서는 수학으로 세상을 읽는 분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수학이 좀 더 물리보다 넓죠. 또 이렇게 벌써 약간 네. 그런데 사실 수학을 싫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안타깝게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교수님께 수학에 대해서, 수학의 매력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시간 60초를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60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PD님께서 시간을 재실 거예요. 시리어스하군요. 네. 시작! 저희가 영어를 배우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구글링을 하거나 할 때 많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배우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더 쉬워져요. 수학이란 언어를 배우면. 그게 수학이 가지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언어를 하나 더 배울 수 있다. 네. 그래서 수학은 끝났군요. 수학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혹은 세상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언어이다. 사실 저희 지금 저 빼고 여기 있는 취재진들이 전부 다 문과거든요. 네. 어떻게 이 말이 조금 어필이 됐나요? 실은 저희 좀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진짜요? 좋은 교육을 받으신 분인 것 같고요. 근데 실은 대부분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으로는 그걸 좀 느끼기가 어려운 게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고요. 그래도 수학이란 게 어떻게 그런 언어를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또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느끼셨다면 그냥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교육은 받았지만 앞으로는 좀 느끼고 싶다면 또 요거 이번 인사랑 편을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생물학을 지금 수리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연구를 하고 계신데 아마 수리생물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수학이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명 시스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님의 몸은 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세포 하나 안에는 100조 개의 분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크죠? 뭔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아무리 제가 머리가 똑똑하더라도 그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더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죠. 그래서 수리생물학이란 건 이 복잡한 생명 시스템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컴퓨터한테 번역을 시켜서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이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그게 수리생물학이란 분야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중고등학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생물학 싫어했던 것 같아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 mRNA라는 게 갑자기 만들어지고 그래서 걔가 단백질이 된대요. 그게 외워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외워? 라고 물으면 그 외워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다.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연구자의 입장으로 보면 생명과학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도 안 당연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저한테 되게 좋은 연구 문제를 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연구하셨던 주요 연구 몇 개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인터넷에서 교수님에 대해서 찾다가 본 게 있어요. 카페에 글이 올라온 게 있는데 수학 미분 방정식 해석 미지수 분석 질문이요 유유하고 밑에
카이스트 김재경 교수님 생체 리듬 방정식의 일부분인데요. 고등학생인 저로서는 해석이 불가능해서요. 네네네. 혹시 여기 나오는 미지수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했는데 네. 밑에 아무도 댓글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쵸. 실은 기자님이 가져오신 게 네네. 저희 몸속에 있는 생체식의 분자랑 네. 그 암을 예방하는 P53이란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네. 그 생물학적인 사실을 수학적인 언어로 번역한 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나요? 라고 네네. 물어보면 그건 이제 공부를 해야죠. 알 그래서 수 이건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어렵고요. 어.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있는 아마 요 카페에서는 네.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랬구나. 아마 대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는 수학과 학부생이 있었다면 그래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체식의 난제를 수학으로 풀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난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생체식이란 말도 벌써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생체식에는 저희 그 뇌에 있는 일부 지역이고요. 우리 몸에 지금이 현재가 몇 시인지를 알려주는 실제 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것도 이 시계가 시간을 알려줘서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찾으신 분이 그 2017년도에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핵심은 그 피리어드, 아까 제가 잠깐 그 아이패드에 등장한 그 네. 피리어드 단백질, 그 단백질이 이렇게 24시간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12시간 동안 올라갔다가 12시간 동안 내려갔다가 요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근데 요 메커니즘은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작동이 되는데 네. 실제 세포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뭐 온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막 분자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의 기본 원리는 맞으나 실제 이 현실적인 이 세포에서 과연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는 여전히 의문이었었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게 빨라지거든요. 네. 그럼 생체식의 주기가 왠지 짧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24시간이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건 1950년경에 발견은 됐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한 60년 동안, 70년 동안 생명과학자분들이 계속 찾으려고 했으나 못 찾았어요. 그리고 실은 원 오브 더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분도 실은 몇십 년 동안 그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못 푸셨고. 네. 근데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2015년에 했던 연구가 실은 그거에 대한 이제 첫 답을 제시했던 연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못 풀었던.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난제를 풀었다라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큰 업적을 네.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15년에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었는데 네. 이제 7년이 지나가지고 네. 좀 침착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심장이 뛰고요. 그게 15년에 논문이 나왔지만 실제 그걸 발견한 건 13년이었었거든요. 그때 연구실에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딱 그 발견하는 순간. 네,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정말 진짜 전율이 있었죠. 지금도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정말요? 네, 정말 기뻤었어요. 와. 매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네. 네. 그럼 그 뒤로 혹시 또 전율이 인 적이 있으셨나요? 실은 지난주 3일 전에 출판된 논문인데요. 네.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네네네. 이것도 생체시계랑 관련된 것인데요. 이건 좀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밌는데 아까 그 노벨상 그 수상자분들이 찾은 게 피리어드란 단백질이 이제 이렇게 스스로를 셀프 리프레션 하는 게 이제 그분들이 찾은 것인데, 근데 그 추후에 거기에 액티베이터라는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찾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설케이디안 클락을 보면 아까 피리어드란 단백질만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한 게 아니고 그 비멜1이라는 액티베이터 단백질도 또 이렇게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두 개의 리듬이 상호작용하면서 저희한테 시간 알려준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고, 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고장 내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게 당연히 믿어왔던 네네네. 거예요. 근데 제가 2019년도에 그 도쿄에 무슨 수학학회가 있어서 출장을 갔었는데, 이게 수학학회인데 그 도쿄대학 생명과학자 분들이 저를 만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체시계 연구하시는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인데, 네.
그래서 자기들이 좀 실험이 있는데 와서 한번 영실 와서 하면 봐줬으면 좋겠다고 갔는데 한 3, 4년 동안 그 액티베이터를 고장낸 그 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분명히 비정상이 돼야 되는데 네네. 정상인 거예요. 왜 정상이죠? 그분도 그랬죠. 당황스러웠죠. 네. 이 친구는 졸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졸업이 걸려 있는데. 네네. 그래서 봤더니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들어내려면 유전자가 있고 메신저 RNA가 있고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럼 보통 생체식에는 메신저 RNA 리듬이 있고 그게 이제 단백질 리듬으로 가는 거라서 이분들이 메신저 RNA 리듬을 이제 컨스턴트하게 만들었으니까 네네. 고장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쪽 파트를 고장을 내더라도 단백질 부분은 리듬이 여전히 이제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모델의 예측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을 한 게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네? 이렇게 돼서 그 미스테리가 풀려서 그저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나왔습니다. 네. 이건 진짜 박수를 한번. 그래서 이런 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분들이 뭔가 공경에 빠졌을 때 생물학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수학이란 언어로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그럴 때가 저는 실은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연구예요. 네. 여기 계신 분이랑 비슷할걸요. 한 12시쯤 자서요. 한 7시쯤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보통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말 동안 늦잠을 자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생체 시계를 뒤로 미는 행위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꽤 현대사에 많은 저희 학생들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삶이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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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하다가 10시, 10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주 중국 갔다 오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몸에 되게 안 좋거든요. 차라리 낮잠을 자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교수님께서도 하신 연구 중에 무려 100년간 22만 번을 넘게 인용됐던 공식을 또 수정을 하신 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문과분이셔서 모르실 텐데 미케일스 멘튼식이라고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식은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어떤 학생이라면 식을 하나 한다면 이 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식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다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약을 먹으면 약이 우리 몸속에 평생 남아있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배출되는 속도를 예측을 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도 미케일스 멘튼 식을 기반으로 만든 식이에요. 우리나라 식약처랑 미국 FDA 식약처도 사용하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약 복용량을 결정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그 미케일스 멘튼 식이란 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성립이 되는 식이지만 항상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약을 먹는다는 행위는 약을 먹어서 이 약이 간에 가서 간에서 분해가 되는 건데 이 간이라는 환경에서 그 미케일스 멘튼 식이란 게 과연 성립하는가를 궁금했어요. 충남대 약대 이제 그 김상검 교수님과 윤희열 교수님한테 가서 혹시 간에서 이런 조건이 성립하나요? 여쭤봤더니 그분들도 그걸 평생 연구해 오신 분들인데 그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딱 그 자리에서 막 엄청 두꺼운 책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막 숫자들을 막 끄집어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잘못된 식을 써왔던 거죠. 재작년에 이제 논문이 출판이 됐죠. 그래서 그 새로운 식은 미케일스 멘튼 식과 달리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적용해도 괜찮은 식이에요. 네네. 근데 그 식을 유도하는데 제가 막 엄청나게 고급 수학을 쓴 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대의 공식 썼습니다. 그렇게 쉬운 수학으로도 중요한 문제를 풀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고등학교 때 강의 가면 그 식은 꼭 보여줘요. 너희들이 배우는 근의 공식이 이렇게 쓸모 있을 수도 있단다. 근데 그럼 학교에서는 되게 약간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던 것을 이렇게 틀렸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렇죠. 충격일 수도 있고 실은 이 논문이 제가 출판하려고 했던 논문 중에 가장 어려운 논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수학자가 갑자기 약학계에 늘 투르라고 믿어왔던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약간 굴러온 돌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인 거죠. 듣도 보도 못한 네.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논문을 출판하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설득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은 약학과 의학 분야에서 쓰이는 식들 중에 널리 쓰이는 식들 중에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 하나씩 고쳐 나가고 있고 지금 두 번째로 고친 식은 이제 논문을 서밋한 상태고요. 이제 세 번째 고친 식 논문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학과 약학 교과서에 있는 식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게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 해보려고 하는 연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다 바꿀 수 있게. 네. 하나씩. 네. 그럼 그거 말고 또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연구는 어떤 게 있으세요? 요즘 또 제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저희의 수면입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요새 관심 많은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자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과 중에 안 졸릴까? 역시 답은 저희 생체 리듬에 맞춰서 자는 게 제일 정답이거든요. 아마 백 기자님께서는 이미 맞춰서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졸릴 때 자면은 맞춰서 자는 네, 건가요? 보통은요. 보통은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보통 불규칙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대 근무자분들, 혹은 뭐 편집하셔야 되는 PD분들, 네, 이런 분들은 좀 불규칙하게 사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헷갈리세요. 어떻게 오늘 자야 되는가. 저희가 개발한 수리 모델을 이용하면 요새 핸드폰에 그 보시면 매일매일 그 언제 잤는지는 기록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만 있으면 저희 모델을 돌리면 그 본인의 현재 생체 시계의 리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리듬에 맞는 수면을 매일매일 이렇게 제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앱을 아마 저희가 가을에 론칭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앱에서 이렇게 제한하는 대로 주무시면 확실히 좀 그 일과 중에 덜 졸리다는 걸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수학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게 될 앱을 만약에 핸드폰에 다운 받으시면 미분 방정식이 핸드폰 안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가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수리생물학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을 때는 굉장히 이론적인 학문이라고 느꼈는데 하고 계신 거 듣다 보니까 실용적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혹시 연구하실 때도 이런 실용적인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고민을 하죠. 수학이란 게 이렇게 쓸모가 있어서 실용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수학이 이렇게 쓸모가 있습니다. 생명과학자분들에도 보세요. 수학자들이랑 연구하면 좋죠? 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계속 있죠. 끊임없이 수학을 영업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세일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세일즈 하다 보면 좀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어렵죠. 서로 언어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약간 소개팅에서 연애하는 건 굉장히 비슷합니다. 좀 알아가는 시간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상대방이 얘기한 게 전혀 제가 잘못 이해할 때도 있고 제가 이해한 것이 전혀 다르게 이해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왜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분 생각에 이거 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문제가. 그리고 생명과학자분은 이거 되게 흥미롭지 않니? 그랬는데 아니요. 뭐 왜냐하면 서로가 흥미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요새는 그래서 아예 딱 만나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립니다. 수학에 대해서? 수학이 뭘 해드릴 수 있는지. 서비스 1번, 2번, 3번.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을 저희는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수리생물학에만 정말 저처럼 뭔가 올인을 해서 한다 그러면 열명이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고 혹은 수리생물학이 가지는 매력이라면 매력인데요.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한다? 보통 이제 교수라고 하면 자기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쭉 보통 이렇게 연구를 해가는데 저는 뭐 생체시계가 제 관심사라도 뭐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 생명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어려운 점인데 근데 그게 또 매너리즘에 안 빠지게 하는 또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야 한다. 이것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론 이게 또 즐거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느 수학자들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렵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저희 이제 인터뷰 거의 마무리가 되어 네. 가는데 앞으로 더 하고 싶으신 연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앞으로 더요. 네. 일단은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건 이제 수면 연구라서 네. 수면 연구를 많이 더 해보고 싶고요. 수학이 이런 생명과학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이렇게 아픔을 치료하거나 아픔을 진단하는 데 수학이 도움이 되는 거, 그런 연구들을 이제 더 좀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게 요새 제 생각입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만나뵌 분들 중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교수님에 그런가요? 속하셔가지고 네네네. 이 질문에 있으셔도 되게 하고 싶으신 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진짜요? 네, 10년 뒤 자신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거 오늘 들었던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뻔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그냥 규칙적으로 잘 해왔던 것들을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잘 지키길. 뭐 어떻게 보면 저와의 약속이거든요, 연구자로서. 그러니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논문을 읽고 연구를 하고 그 패턴을 매일매일 게으르지 않고 반복하는 것.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한 10년이 지나면 이제 이 수리생물학이란 게 그거 다 아는 거 뭐 이런 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도 그냥 수학, 영어 이런 분야 얘기하듯이 수리생물학? 그리고 수학 배우면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창문이죠.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수학이란 언어도 실은 한 번 배운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이것도 저희가 관심 있는 어떤 생명 시스템을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수학이라는 걸 또 더 공부를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또 공부하면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구나. 수학적인 언어는 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언어고,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언어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재밌고, 나이가 들 때까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재밌게.